간단한 진행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지금 뒤쪽에 우리 후보자를 응원해주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기존 정치 문법과는 다르게 오늘 뒤에 배석자 없이 후보자 1인의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고광철 제주시 갑 국민의힘 후보의 출마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선 언론활동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 출마의 벽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도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제주시갑 주민 여러분, 이번 22대 총선에서 제주시갑 국민의 후보로 공천을 받은 고광철입니다. 먼저 큰 절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예. 20년 전 제주도를 번듯하게 잘 사는 최고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민주당 후보 세 분에게 우리 제주 지역 세 곳을 맡겼습니다. 총선 때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그것도 5번씩이나 싹쓸이했던 제주도가 강산이 2번 변할 정도로 과연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리고 지금 민주당 도지사께서 내놓은 초라한 경제 성적표는 어떻습니까? 제주도의 1인당 GDP는 전국 14위로 최하위권입니다. 재정 자립도는 33%로 전국 17개 자치단체 중 12위입니다. 제주도의 무너진 경제, 이제는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미래의 먹거리를 내다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관건은 만신창이가 된 지역경제를 누가 일으켜 세울 것인가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을 가진 적임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4년을 또다시 민주당 후보에게 맡기고 후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번에는 제주를 위한 새로운 힘, 고광철이라는 심부름꾼으로 바꾸는 변화를 선택하시겠습니다. 저는 지난 19년 동안 국회에서 의원을 보좌하고 지역 구민을 섬기며 공직을 보내왔습니다. 인터넷부터 모든 직급을 거쳐 보수정당의 유일한 제주 출신 보좌관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정책통입니다. 입법과 감사, 예산과 정책, 국가 운영의 청사진 등을 검토하며 밤새워 고민하고 연구하고 의원을 뒷받침하는 등 저 스스로 갈고 닦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로부터 제게 겸손과 지혜를 가르쳐 주셨고 덕분에 저는 더 강인하고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보좌관으로서의 역량과 성실함, 탁월한 정책 능력과 추진력의 일꾼으로 제주도 출신으로는 최초로 보수정당의 보좌진협의회 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유일한 제주 출신 보좌관이자 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제주대학교 동문으로서 참 외로웠습니다. 학연도 지연이라는 기댈 곳이 척박했던 힘든 정치 여정이었지만 내 고향 제주에 대한 그리움으로 여의도 정치권에서 제주를 위한 일이라면 모든 노력을 다하는 소명으로 버텨왔습니다. 저는 제주인입니다. 제 고향 제주를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재작년에 어머니도 하늘로 보내셨습니다. 이제 저에게 제주에 계신 모든 분들이 어머니이자 아버지십니다.
제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며 극진히 섬기고자 제주의 아들이 왔습니다. 언젠가는 고향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할 일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 속에 묵묵히 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제 전문성과 정책통으로 민심을 제대로 받들고 도민 여러분, 제주시가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뜻을 헤아리며 산적한 현안을 풀어나가면 물론 우리의 제주를 더욱 도약 발전시키는 데 헌신하고자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제2공항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제주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위기, 곡물 골목 상권, 재래시장, 구도심의 활력을 되살려내야 합니다. 긴 어둠의 터널에 갇힌 제주도가, 제주 경제가 침체기에서 벗어나 제도역의 발판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제주 서부권의 획기적인 발전 방안과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을 확실히 챙기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19년 동안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고벤처기업위원회 등을 비롯하여 수차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보좌 능력으로 쌓은 다방면의 능력을 이제 제주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를 키우는데 다 쏟아부으려고자 합니다. 제주도를 위해 온몸을 바쳐 일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역량을 총동원해 제주의 이익을 지켜내고 싶습니다. 아울러 고질적인 우리나라의 정치 풍토를 품격 높게 바꾸고 제주 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제주의 1% 한계를 뛰어넘어 갈등 없는 하나의 제주, 함께하는 사회, 자랑스러운 제주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시갑 주민 여러분, 불림이 아닌 섬김의 정치로 잘 모시겠습니다. 개인의 명예욕이 아닌 도민을 위한 일욕심으로 제대로 일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꼭 정당과 사람을 바꿔 제주의 변화를 선택해 주십시오. 이념지향의 86 운동권 정치권에게 마침표를 찍고 제주를 위한 새로운 힘, 70년대생 고강철에게 제주를 바꿀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신마을의 마침에 있어서 첫 번째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 국민도 알고 있는 아픈 역사일 것입니다. 저의 외가도 4.3 유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4.3의 완전한 해결을 말씀하십니다. 이 외에도 여러 약속을 하십니다. 유족의 아들인 저도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더 약속을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를 대변하는 곳도 국회입니다. 이런 국회에 헌정의 사무실편으로 화장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뜻 있는 여러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배추, 파 이런 걸 작물에 심는 텃밭입니다. 저는 이곳을 4.3 동백꽃 등으로 상징되는 아픔과 치유의 화단을 조성하겠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가장 먼저 국회의장께 건의하여 반드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님께서는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보좌관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정책통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문제는 제주를 얼마나 알고 또 흩어진 국민의 힘을 얼마나 부합해서 또 원팀으로 만들 거냐 하는 데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생각하시는 가구책은 있습니까? 제가 공천을 맡고 여러 문제가
그에 대한 많은 분들께서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장동혁 총장님께서 저를 와서 좀 끌려고 하셨다가 좀 여의치 않아서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후보가 된 만큼 우리 김영진 위원장님을 어떻게든 만나 뵙고 원팀으로 가도록 지금 최선을 다할 노력입니다. 그리고 제주에 대한 뭐 육지에 있다가 뭐 제주도에 와서 그 제주를 잘 알겠느냐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보수정당의 보기 드문 유일한 제주 출신 보좌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인턴이나 뭐 약간 하위 직급의 비서를 할 때는 좀 어려움이 좀 있었지만, 제가 스스로 결정하고 제가 이게 정책 뭐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부터 제주도에서 부탁하는 일이라면 저는 의원님께도 상의 안 드리고 제 혼자 독단적으로 예결위 서면 질의도 해드리고, 어떤 법안 심사가 있으면 제가 이건 꼭 돼야 됩니다 하고 의원님께 건의 드리고, 그렇게 제주도를 위한 일이라면 늘 항상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난 올해가 24년도죠. 23년도에도 제가 보시던 의원님이 예결위원이셨습니다. 그때에도 제주도청 서울 본부에서 찾아올 수 있는 길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이 예산을 확보하려 그러면 여야가 같이 이제 서면 질의도 같이 제출되고 해야 이게 좀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시다시피 민주당 이게 제주도의 어떤 의석은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이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국민의힘의 제주도를 위해서 이게 뛰어줄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예결위원 보좌관이었기 때문에 제주도 서울 본부에서 이게 서면 질의 같은 걸 또 요청을 14건에 대한 서면 질의를 요청해왔고, 저는 흔쾌히 저희 의원님 이름으로 서면 질의를 다 제출해드렸고, 그다음 각 상임위에 제 후배 보좌진들한테 이거 제주도 사업인데 상임위에서도 서면 질의 해달라, 그리고 예결위 다른 방에도 제가 이거 제주도 올 건데 좀 부탁해 도와달라 해서 제가 서면 질의도 제출한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대해서 전혀 손대고 있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기 허용진 더당위원장이나 김영진 후보나 네. 혹시 뭐 통화라도 해보셨나요? 그 통화 시도라도 하셨나요? 안 받던가요? 그게 아직 오늘 그 내려와서 뭐 선거 좀 늦게 내려온 만큼 좀 준비하는 기간 좀 필요했었고, 그래서 제가 아직 그 공식적 예비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신분에서 제가 일단 먼저 전화 드려서 만나 뵙자고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비 후보 등록을 100% 할 계획이고요. 지금 서류 하나 마지막으로 남아서 이따 선관위 가서 제출할 건데, 예비 후보가 되면 우리 김영진 위원장님이나 김영진 도당위원장님께 연락을 드려서 만나 뵙고 충분히 서로 소통할 생각입니다. 저기 8일날 확정이 되셨죠? 전략공천. 아닙니다. 6일날 됐죠. 6일날 예, 지난 6일 화요일날. 예. 이렇게 늦게 예비로 등록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바로 이제 할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좀 준비하는 사항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제 선거 사무소도 이제 확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일단 좀 준비하는 서류들도 좀 필요하고, 뭐 이런저런 여러 사안 때문에 좀 오늘에야 예비 등록을 하게 되죠. 사전 검토는 미리 하고 있었습니다. 예. 네, 고광철 후보님은 네네. 조천이 고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제주인이다, 뭐 제주의 아들이 왔습니다, 이런 것을 많이 듣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당선되면 네.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요. 제가 제주대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꿈이 있어서 30에 여의도로 갔습니다. 여의도로 가서 꿈을 위해 제가 그 정치권에서 능력을 키웠고 많은 정치적 풍부한 자산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20년이 지난 지금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 제가 쌓은 자산을 남은 인생에서 제주도를 위해 다 쓰기 위해서 다 정리하고 다 내려놓고 왔습니다. 이제 저는 뭐 제주도 사람이 되고자 내려왔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 제주도에 살 계획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현상입니다.
지금 서부 지역에 지금 출마하고 있는데 예. 서부 지역이 지금 애월까지는 좀 그런 대로 인구들이 많이 성장하고 하는데 한림이나 저쪽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가서 문제가 되는데 예. 그 정책 통일을 하는데 서울에서 바라본 그쪽 서부나 이런 쪽에 그런 해결 방안 같은 건 갖고 있습니다. 일단 서부 쪽에 보면 이제 국제학교도 있고, 그 지금 국제학교 그게 좀 도움이 되는 편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모든 생활 인프라나 생활 여건이 좀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학교도 이게 뭐 가까운 거리긴 하지만 시내에 왔다가 들어가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이제 시내권과 시외권의 어떤 좀 균형적인 생활 인프라든지 그런 게 좀 많이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니 그리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아무 서구권에 많은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는 좀 그런 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 송재호 의원님하고도 좀 많이 교류가 됐을 건데 그분의 그 지난번 뭐 공약했던 것들 뭐 네.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 뭐 차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제주도에 도움이 되고 제주도의 미래 발전을 위한 공약이라면 제가 당연히 그러나 서부 쪽에 그런 네, 네. 것을 좀 고민 좀 해보셨습니까? 네, 지금 그 공항자 네, 그 지방 이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게 안 되면 이제 광역청 위치를 서부 지역에 위치하시게 되면 우리 가능한 겁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위치를 막 지금 지역균형 발전위에서 올해 몇 해 전부터 아마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 조만간 하고 있는데 이 각 지자체별로 그 이전 기관의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하거든요. 저희도 그렇지만 일단 도정에서도 관광공사라든지 또 마사회 이전을 가장 우선순위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주도의 어떤 세수 확대라든지 어떤 제주도와 관련된 그 핵심 컨트롤 타워가 아마 관광공사라든지 이 마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세수 확보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어쨌거나 이제 관광은 대한민국에 관광하면 뭐 외에도 한국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관광 산업이 가장 중요한 곳이 제주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 발전을 위해 하나의 팀이 되고 민주당 도지사든 뭐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 이거는 하나의 팀이 돼가지고 관광공사 유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꼭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에 하나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이를테면 각 지자체 광역자치단체 중에 보면 관광청들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도 관광청이 신설을 해가지고 그건 꼭 서부권에 유치하는 노력을 펼칠 계획입니다. 재미있고 김성현 기자인데요. 네. 그 사실 이제 선거 날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유권자들한테 정책을 좀 제안을 하시려면 촉박한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이런 걸 도와주는 게 이제 기존의 뭐 도당위원장이나 아니면 각 위원장이나 이런 네네. 분들한테 도움을 받았는데 사실상 지금 어렵게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별도로 이제 다른 분들, 그러니까 그 김영진 예비후보나 아니면 현재 도당위원장하고 뭔가 사이가 있다면 뭐 화해되기 전에 어떤 다른 분들하고 소통을 할 계획이신지 이번에 정가 이들 중에서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김영진 예비후보하고 현재 도당위원장이 어떤 메시지를 던지실 건지 뭔가 그냥 뭐 어제 그 정동영 사무총장님께서는 뭐 이전에 그랬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양보를 해달라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어제 듣기 저는 그런 내용은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지는 않았죠. 김영진 위원장님이나 허용진 도당 위원장님께서 그동안 뭐 제주도에 계시면서 제주도의 어떤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제주도 보수 정당의 어떤 새 확대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은 제가 참 존경스럽고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런 부분과 함께 이 상황에 대한 좀 조언도 많이 듣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만나 뵙고 제 얘기도 드리고 그 김영진 위원장님이나 조영진 도당 위원장님 말씀도 듣고 뭐 도당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좀 방안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첫 번째 저희 그러면 그분들하고 결국 이제 물어서게 된다면 네. 결정이 된다면 이제 다른 분들 또 돈의 전가에서 어떤 분들하고 이렇게 협력해 나가실 계획인지. 그 문제도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어차피 당 조직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도당 위원장님하고 우리 국민의힘 도의원님들하고 많이 도움을 받고 조언도 받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리는 정책팀은 제가 다 이제 구성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대고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예. 어저께 장 총장과 김영진 후보가 만나기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예. 김영진 후보가 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좀 매끄럽지 않은 그 중간 상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중앙당의 총장님이 내려오셔서 추진했던 일이고 뭐 저와 상의하고 그런 건 그거는 이제 도당하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저 국제뉴스 문소영 기자인데요. 네. 혹시 예전부터 지역 정치에 대한 꿈이 있으셨습니까? 만약에 있으셨다면 이거 지역 정치를 꿈꿨던 뭐 이유나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면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렸지만 저는 꿈을 갖고 30에 인턴부터 시작하려고 지역 정치의 꿈을 갖고 그렇습니다. 그 꿈을 갖고 30에 여의도로 무작정 올라왔습니다. 그때 당시 인턴 월급이 95만 원이었어요. 원룸에 살면서 세를 내면 하루 밥 3끼 먹기도 빠듯한 돈이었습니다. 그런 걸로 시작해서 버텨왔습니다. 예. 버텼던 가장 큰 이유는 언젠가 제주도에 가서 큰 꿈을 펼치겠다는 소명 하나로 버텨온 겁니다. 그게 이제 저에게 주어졌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거 다 때가 왔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입법 활동이잖아요. 예. 이게 결혼하시면은 가장 먼저 보관을 많이 하고 싶은 이런 보관이 있는지 그런 수사는 하나라고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가 공약 지금 계속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건 1호 공약이지 않습니까? 가장 의미 있고 아까 제가 뭐 사상 화단 조서는 그냥 첫 번째 드린 약속이었고 1호 공약은 지금 무엇을 할지 어떤 분야로 할지 어떤 게 가장 좋을지 그거는 지금 정책팀하고 고민하고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 공약 부분은 예비후보 등록하고 빠르게 우리 매일 말씀드릴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또 뭐 궁금한 점 없으시면 뭐 이 정도 해도 됐구나. 어른인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큰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제주도에 뼈를 묻고 살러 왔습니다. 제주도를 위해서 좀 큰 일을 해보고자 왔습니다. 제주도를 위해서 제가 20년 동안 꾸었던 꿈을 실현하고자 왔습니다. 많은 조언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